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미래에셋증권 이진용 선임 매니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어제 시장이 미쳤습니다. 정말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와, 저는 맵을 봤는데 막 시뻘겋게 그냥 아주 시뻘겋게. 네, 그랬는데 정말 좀 우울하네요. 오늘 그래도 이제 선물이 좀 오르고 있는데, 자, 미국 증시부터 뭐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힘든 하루였습니다. 다우지수가 2.42% 하락한 29,927포인트 마감했고요. 예. S&P 500이 3.25% 하락한 3,666.7포인트. 나스닥이 4%가 넘게 빠졌습니다. 4.08% 하락한 1,646.1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예. 이제 아시다시피 연준이 금리 인하를 파격적으로 단행을 하면서 각국 주요 국가들이 일제히 이제 금리 인상이죠. 예. 금리 인상을 시사를 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더욱더 부각되면서 큰 폭의 하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예. 애틀랜타 연은에서 2분기 GDP 성장률을 0%로 전망을 하면서 하락폭이 확대되면서 마감을 했고요. 다우지수가 3만 포인트가 붕괴가 됐는데 아무래도 전통주 위주의 다우지수조차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20% 넘게 하락했으니까 거의 전 종목이 다 안 빠진 종목이 없다 싶을 정도로 지금 모든 권역에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고점이 올해 1월이었는데 36,900포인트 정도였으니까 지금 20%가 좀 넘은 상황이고요. 예. 이제 우리 잘 아는 내수주, 소위 말하는 경기 방어주들, 뭐 대표적인 P&G라든지 존스앤존스 이런 회사들도 최근에 낙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종목 업종을 막론하고 예. 뭐 정유주가 그나마 좀 선방을 하는 것뿐이지 최근에 한 달 정도 주가는 정말 뭐 모든 종목이 일제히 다 하락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예. 뭐 지금 제가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 너무 좀 일찍 가는 것 같지만 메타 플랫폼스를 제가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메타 플랫폼스를 봤는데 선행 PER이 11이에요. 11. 예, 11이고 켈로그 우리 시리얼 호랑이 기운 켈로그가 15.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그런 현상이 꽤 많이 나오고 있죠. 예. 경기 소비재가 상대적으로 비싸지고요. 예. 소위 말하는 성장주들이 예. 더 싸지는. 아니 11인데 이거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이게 뭐 이거 말고도 다른 이제 빅테크주들도 퍼가 엄청 많이 날아졌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빅테크들의 관점에 보편적인 밸류에이션 툴이란 건 원래 성장률만큼의 멀티플을 받는 게 보편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간으로 20%의 성장을 하면 20배를 주는 거고 매년 30% 성장한다고 하면 30배를 주는 게 일반적인 로직인 건데 문제는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땐 빅테크의 기업들이 보합 수준에 가 역성장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시장의 심리가 살아있을 때는 1년 정도 쉬었다가 내년에 다시 성장을 이어갈 거라고 하면서 밸류에이션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데 지금은 시장에 위축돼 있고 밸류에이션이 보수적이고 금리가 인상되다 보니까 올해 성장이 정체되는 걸 밸류에이션을 많이 할인해 버리는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 내후년 3년 후 5년으로 봤을 때 이 기업들의 성장이 지속된다면 지금의 베스트한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여기서 판단할 때의 기준은 지금 멀티플이 몇 배다, 뭐 이게 실적이 얼마다 자체보다는 3년 후 5년으로 봤을 때 얘가 과거의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까를 보고 멀티플을 부여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실 멀티플은 굉장히 유동적인 게 지금 현재는 11배라고 하지만 EPS가 만약에 30% 급감하면 11배가 다시 15배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EPS 추이나 성장이 지속되는가를 봐야 되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그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빅테크 기업들의 멀티플은 조금 과도하게 할인받고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과도하게.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통 S&P 500의 멀티플 대비해서 낮으면 밸류로 보거든요. S&P 500의 가이드가 지금 16배로 봤을 때 사실 11배라면 뭐 메타 플랫폼스는 많이 할인된 게 아닌가. 싼 영역에 가 있다. 예. 네. 대신 돌아서는데 시간은 좀 걸리겠죠. 많이 걸려요? 얼마나? 제가 사진 않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안 산다고? 네. 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 같은 의견이고요. 그만큼 뭐 마소나 매력적인 사라. 종목이 예.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계속 말씀드리면은 각국이 계속 금리 인상을 시사를 했는데요. 네. 미국이 75bp를 얘기를 하면서 네네. 영국도 25bp 인상을 선언을 했고요. 네. 스위스가 50bp 인상을 얘기를 했는데 스위스가
금융 쪽에서는 상당히 강국이고요. 기축통화지까지 갖고 있는 국가인데 이 나라가 15년 만에 금리 인상을 파격적으로 단행을 했습니다. 그만큼 어찌 보면 물가 상승이 심상치 않다. 그러네요. 참고로 스위스가 마이너스 금리 국가입니다. 스위스를 비롯해서 뭐 북유럽 국가들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를 해왔는데 원래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75에서 50bp 인상한 마이너스 0.25%가 됐고요. 네. 여전히 마이너스죠. 그래도 예,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제 스위스에서 UBS 같은 은행에다가 한 10억 정도 예치를 하면은 수수료를 냅니다. 한 연 500만 원, 600만 원 정도의 네. 수수료를 내는데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세계 각국에서 스위스로는 많이 돈이 들어오죠.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수수료를 내면서도 블랙머니. 뭐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돈들이 많이 들어오고요. 예. 그리고 일본은 이번에 동결을 선언을 했었고요. BOJ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동결을 하면서 여전히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 중국이 다음 주 월요일 날 금리 예정이 있는데 이번에는 동결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크게 인상을 하면서 중국이 약간 곤혹스러운 상황인데요. 왜냐하면은 중국은 지금 인하를 단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동결을 하더라도 하반기에는 추가적인 인하를 할 것이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 아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다음 주에 저희도 경기 지표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요즘 같은 시기에 어떤 주요 일정이 있을까요? 우선 22일 날 수요일에 파월 의장의 상원 연설이 예정되어 있고요. 예. 23일 목요일에는 EU 정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일 월요일이 미국 휴장일인데 네네. 준틴스 이날이 노예 해방 기념일인데요. 예. 이게 법정 연방 공휴일로 지정된 지 얼마 작년에 지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준틴스가 준이 6월이잖아요. 예. 19이 이제 19일이고 예. 그리고 합쳐서 6월 19일 합쳐서 준틴스라고 합니다. 준틴스. 예, 그래서 6월 19일 날 예. 노예가 이제 해방된 것을 노예 기념해서. 해방일이면 저희도 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월요일 날. 노동절이라고 저희는 이제 다른 날.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요일 날 중국 LPR 기준금리 발표일이 있는데 아마 이번엔 동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미국인의 어떤 56%가 또 뭐 경기 침체 뭐 이미 진행되고 있다. 자, 이런 뭐 설문 조사가 좀 나왔는데 뭐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실제로 상당히 미국 이제 서민층의 생활은 현재 굉장히 팍팍해진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게 일단은 유가하고 식료품 가격 예. 가장 중요한 두 개가 뭐 상상 이상으로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와닿는 상황이고요. 박 선생님, 예. 전 세계에서 자동차 보급률이 가장 높은 국가가 어디일까요? 자동차 보급률이 가장 높은 국가. 보급률이 가장 높은 국가. 미국. 아주 예, 상식적인 미국이죠, 미국. 예. 미국이 압도적인 1위인데요. 예. EU 평균이 한 54%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인구 2인당 1명 정도가 자차를 소유한 거죠. 글로벌 2위가 일본인데 58%. 미국이 85%인데요. 85%면은 아주 어린 학생들이나 아주 나이 많으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1인 1차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미국은 뭐 고등학생부터 뭐 차를 몰고 그러잖아요. 이제 시빅부터 시작합니다. 시빅. 시빅, 혼다. 그렇죠. 예. 시빅 그 다음에 이제 뭐 코롤라 이런 코롤라. 차들을 그렇죠, 타죠. 그렇죠. 예. 예. 그다음 뭐 아시는. 캠리로 가죠.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거 돈 있는 사람 캠리. 캠리. 예, 부자면 렉서스. 그렇죠, 그렇죠. 자, 근데 미국이 워낙 이제 큰 나라다 보니까 꽤 이제 이동 거리가 평균적으로 긴 편입니다. 1인당 1년 평균 거리가 14,000마일, 그러니까 2만 킬로가 좀 넘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유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갤런당 $5가 이제 넘은 상황인데 이거를 이 정도로 가정했을 때 이제 1인당 유류비가 400에서 $500, 그러니까 원화 기준으로는 600만 원 정도가 인당 소유가 되는 거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어찌 보면 제일 지지부진한 국가였던 그 전기차에 대해서 부진했던 미국이 조금 더 빨리 갈 수가 있겠냐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는 게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SUV인 뭐 익스플로러, 포드 익스플로러를 모델 Y로 바꿨을 때는 유류비 정도가 연간 5,000불이 그냥 절감이 되는 거거든요. 현재 상황에서는. 예. 유가가 저렴할 때는 크게 와닿지가 않는데 지금 같은 유가에는 상당히 크게 다가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꽤 이제 유가는 우리도 상당히 지금 한국에서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만 미국인들의 체감은 상상 이상이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이제 식비 문제인데 네. 얼마 전에 CNBC에서 식비 관련해서
이제 가정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부담되는 식비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어떠한 행동들을 하고 있느냐 조금 가슴 아픈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응답자의 65%가 구입하는 음식 종류를 바꾼다. 그러니까 조금 고가 음식들 대표적으로 뭐 채소류라든지 과일 같은 종류를 줄이는 거죠. 조금 더 싼 식품들 위주로 예. 섭취를 한다. 네. 그리고 45%가 푸드뱅크를 이용한다. 푸드뱅크라는 게 우리식으로 하면 무료 급식소 같은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이제 아끼기 위해서 이런 쪽을 활용하겠다라는 응답이 무려 45%. 예. 마찬가지로 45%는 부모들의 식사를 스킵한다.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아, 부모들이 밥을 안 먹는다고요? 한 끼를 줄이는 거죠. 한 끼를 줄인다. 그 아이들을 응답률이 위해서? 45%입니다. 야, 그리고 전 가족이 식사를 스킵한다는 응답도 9%가 나왔습니다. 전 가족이 식사를 안 먹는다. 예. 한 끼죠, 한 끼. 한 끼 정도겠죠. 예, 예. 물론 이제 계속 굶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상당히 조금 충격적인 지표이고요. 어찌 보면은 이런 게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율을 어찌 보면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야. 이 정도로 이제 와닿는다면은 예. 실생활에 와닿는다면 실제로 뭐 미국 이제 중산층 이하 서민층 같은 경우는 지금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수준까지 내려왔구나. 이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심각하다라고 반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 이게 사실 뭔가 빵 터질까봐 그게 좀 걱정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쌓여서 정말 좀뭐 빚이 좀 있으신 분들이나 예, 그런 분들이 좀 걱정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자, 아이비들의 어떤 뭐 시장 어떤 이야기를 많이 했을까요? 최근에는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다 보니까 부정적인 여론들도 상당히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예. 뭐 부정적인 여론과 긍정적인 의견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우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갔을 경우에는 적정 이제 멀티플을 할인을 해야 된다. S&P 같은 경우는 21세기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 평균 PER 같은 경우 약 20배 정도가 됐었는데요. 예. 만약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돌입한다면은 이건 당연히 할인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적정 PER은 S&P 기준으로 15배가 적당하다라고 의견을 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PER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 뭐 가정이지만은 현재 12개월 포워드로 봤을 때 약 15배에서 16배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S&P 500이. 예. 그러니까 많이 빠지긴 했죠, 사실. 실제로 많이 빠져가지고 할인이 된 거는 맞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다음이죠.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인플레 심화로 인해서 기업 실적이 추가로 악화가 된다면은 당연히 이제 여기서 주가는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시장은 분명히 이제 많이 빠진 거고 거품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은 맞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이 바닥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이제부터는 기업 실적에 달려있기 때문에 예. 완만하게 소프트 랜딩을 하고서 연착륙에 성공을 하거나 물가가 피크아웃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은 예. 그렇지 않는다면은 지금 PER은 다시 올라가 버리는 거기 때문에 예. 지금 뭐 섣불리 단정을 하기는 좀 이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혹시나 조금 뭐 주가가 좀 많이 싸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 약간의 좀 현금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조금 한번 담아볼까? 뭐 예를 들면 자, 그러신 분들이 많이 있다면 지금 상태에서는 실적을 좀 확인하고 또는 뭐 정말 피크아웃을 먼저 확인한 후에 들어가는 게 좀 맞다라고 좀 생각하시나요, 혹시? 안전하게 본다면 그게 맞고요. 예. 뭐 사실 어떤 개별적인 기업에 대해서 어떤 내가 확신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투자는 저는 언제든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업 자체가 뭐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성장성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고 뭐 어느 정도 주가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다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선 접근하는 방법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기업 자체를 정말 이제 확신을 갖고 장기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 자체부터 탑다운 방식으로 봐서 어느 정도 현재 흐름을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들어갈지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각자 이제 스타일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은 3분기, 4분기 하반기까지는 어떤 피크아웃 여부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 물가 수준을 조금 더 관찰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추가 뭐 아이비 의견을 좀 더 들어볼까요? 예. 조금 긍정적인 의견도 있는데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연초부터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를 했었는데 연말 S&P 지수 타겟을 4,300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보다 이제
상당히 이제 높게 제시를 했고요. 기업 실적 둔화는 예상이 되지만은 그 하락폭이 어떤 EPS 조정 대비해서 너무 과도하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 하락은 우리가 너무 이제 우려가 너무 큰 게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해서 4,300포인트를 제시를 했고요. 예. 뭐 약세론을 주장하는 모건 스탠리와 또한 마찬가지로 강세론을 주장하는 CT 같은 경우는 S&P 500의 목표가를 4,700포인트 로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요즘에는 저는 골드만삭스가 제일 좋은 데인 것 같습니다. 예. 4,300. 마음에 듭니다. 4,300. 언제나 강하게 얘기하는 쪽이 예. 마음에 들죠. 알겠습니다. 자, 에너지 관련 리스크가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 뭐 어떻게 좀 업데이트가 가능할까요? 얼마 전에 그 이제 미국 재무부에서 이란 석유업체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했다는 이슈가 나왔는데 예. 이란하고 중국이 지금 이제 네트워크를 계속 활발하게 하고 무역도 상당히 이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은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그러니까 대표적인 반미 국가들하고 지금 상당히 교역량이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이란하고 미국의 이제 핵 협의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고요. 네. 리비아 같은 경우는 원유 생산량이 지금 상당히 급감을 해가지고 일 15만 배럴까지 줄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일당 120만 배럴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야, 네. 사실은 이런 중동 쪽 이슈 같은 경우는 뭐 자주 발생을 하는 편인데 최근 같은 경우는 워낙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시기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거 하나가 악재가 발생할 때마다 네. 주가와 유가는 상당히 민감하게 지금 움직이는 상황이고요. 네, 네. 뭐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어제도 그 바바리안 이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유럽향 이제 가스를 이제 축소하겠다 중지를 지금 하고 있죠. 그 이유가 제재로 인해서 파이프라인 수리가 불가능하다. 사실 조금 어찌 보면 이게 말이 되는 핑계인가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지금은 결국은 에너지가 정치적인 수단으로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고 러시아가 현재 원유와 천연가스라는 강력한 두 가지 무기를 가지고 일종의 이제 꽃놀이패를 즐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되냐, 진짜. 러시아는 참, 하여튼 이렇게 수출로 흑자가 났다는 것 자체가 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흑자도 보통 예. 흑자가 그러니까요. 아닌 걸로 알려져 있죠. 참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 러시아가 처음 전쟁한다고 할 때 매일 그 사용하는 비용이 1조라고 했을 때 아니 매일 1조 쓰면 금방 망하겠는데 에너지 팔아서 번 돈이 매일 1조 넘게 번다고 하니까 오히려 흑자를 보고 흑자야, 있다고 흑자. 하니까 그게 정말 딜레마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죠. 예. 그것까지 예상했을지는 뭐 저희로서는 모르지만은 예. 적어도 이제 가을과 겨울이 다가온다면은 시간은 러시아의 편인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예. 이를 타개할 방법은 미국으로서 현재로서는 뾰족히 없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미국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정치력이 네. 지금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잠깐 뭐 저희 뭐 짧게 저희 뭐 다음 주 또 시장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시장에 대해서. 일단은 월요일 말씀드린 것처럼 휴장이고 예. 이제 선물 옵션 만기도 있다 보니까 어수선했던 한 주가 지난 것 같습니다. 마무리가 되고 연휴 기간 동안 이제 각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어느 정도 머리를 식히면서 각자 이제 생각 정리를 할 것 같아요. 네. 저희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네. 잘 신중하게 접근을 하면 좋겠고요. 언제나 뭐 말씀드리는 의견은 똑같은 게 좋은 주식을 적절한 가격에 사는 건 언제나 옳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나는 매일 급여를 받는 급여 생활자인데 네. 그냥 매월 일정 금액을 S&P 지수에 투자하겠다, 나스닥 지수에 투자하겠다, 혹은 애플을 사겠다라는 방식은 저는 얼마든지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언제나 개인의 가장 강력한 힘은 시간이었다. 자금력도 정보력도 아닌 시간이었다. 시간이다.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 금요일 저녁에 또 저희 시황을 꾸며주신 미래에셋증권 이진용 선임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임님. 네, 이번 주 시장 아마 모두에게 어려운 시장이었던 것 같고요. 한 주 시장 잘 정리해 주셨고 최근에 미국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중국 시장이 상당히 돋보입니다. 상해 종합 증시가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미국 시장 흔들리는 날에도 거의 영향받지 않고 안정적인 모습이라서 최근에 관심이 조금 높아지는 모습이고요. 오늘 2부에 김경환 위원이 와 계십니다. 잠시 광고 보고 와서 중국 시장 업데이트 바로 가겠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